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이라 함은 참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지금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어렸을 때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전 당연히 싫다였어요. 그 정도로 어린 시절은 저에게 불우한 나날들이었죠. 요즘 시대에 연탄 떼는 방은 물론이고 저 부모님이 방 한 칸에서 겨울을 지내야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겨울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아주 모를 때야 가난이 괜찮았지만 학교를 들어가니 이 가난이 참 창피한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절대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게 가장 컸어요. 항상 친구들 집에 가면 제 자신이 위축되는 날도 굉장히 많았죠. 저에게 가난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부모님 마음에 대못도 참 여러 번 박은 기억이 있죠.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여행비로 21만 원 내야 해. 나만 안 냈대. 아, 진짜 창피해. 날 왜 낳았어? 낳지를 말던가. 미안해. 내일까지 엄마가 꼭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응? 수학여행 꼭 가게 해줄 테니까 화내지 말고. 아, 화 안 나게 생겼어? 다른 애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옷 사고 신발 사는데 난 수학여행비도 못 내는데 화가 안 나냐고. 알겠어. 엄마가 돈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볼게. 어차피 내일 아빠 월급날이니까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화 좀 그만 내. 철이 없던 저는 돈 없는 아빠 엄마를 원망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저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중학교까지는 마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 아빠의 또 다른 사업 실패로 인해 전 학교를 다니다 말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고 전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날이 아닌 더 힘든 나날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까지 이렇게 도망치게 해서. 아마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올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해. 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나한테 지원도 하나 못 해주고 나 여태까지 나 혼자 컸어.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라도 있어? 이깟 교복조차도 선배한테 물려 입은 거라고. 미나야, 미안해.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불쌍한 내 딸. 나까지 왜 도망 다녀야 해? 학교도 못 다니고 뭘 해줄 수 없으면 민폐를 끼치지 말던가. 부모라는 사람들이. 참 철이 없던 저는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결국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지도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된 저는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고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쪽에서 사무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수중에 나에게도 돈이라는 게 생긴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점점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 쪽에 제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그 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큰 부동산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법도 없었고 계약 건수마다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어린 나이에도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일한 돈으로
아버지 빚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집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직접 돈을 벌어보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는 돈복이 없었구나 말이에요. 이번 달 생활비예요. 이걸로 이자 내고 엄마 아빠 옷도 좀 사입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아유, 고마워.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그동안 철이 없었지? 내가 미안해. 엄마 아빠 마음이 오죽했겠어. 나보다 더 속상했겠지. 미안해요. 늘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항상 살림은 제자리. 돈을 벌어보니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중반까지를 보냈습니다. 일만 하고 달려온 20대 초반이었죠. 회사 지인분 소개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착한 심성이 끌려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내가 너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뻔한 거짓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알겠지? 결혼해줘, 미나야.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줘서 나도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프로포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별다른 보석이나 선물 없이 묵묵히 저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던지 전 결혼을 승낙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제가 중졸인 걸 알고는 급격하게 마음을 돌리셨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한편으론 이해도 됐고요.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친 아들, 그리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간 아들을 둔 어머님은 평범한 며느리를 두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고졸도 아니고 1.5식 중졸을 내 며느리로 들이라는 거야? 아휴,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까지 안 나온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도 착한 애예요. 능력도 있고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허락해 주세요. 어디 가서 창피하게 말은 하겠니? 며느리 중졸이라고 하면? 아, 됐어. 때려치워. 어디 1.5식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걔도 참 양심 없다. 지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불량했으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냐고? 어휴, 답답해. 엄마가 만나보시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착한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학교 다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불량 학생이라고 얘기하겠니? 어휴, 창피해. 어쩌다 그런 애랑 눈이 맞아서는. 남편이 아무리 저를 두둔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1.5식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며 저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다행히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머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엔 못마땅함이 잔뜩 쓰여 있었지만요. 하지만 모든 걸 이해했어요. 당연히 중졸 며느리를 기분 좋게 받아주실 분은 그 어디에도 없으실 걸 잘 아니깐요. 슬펐지만 참았어요. 이왕 결혼을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허락하는 건데 나 원참 어떻게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를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엄마,
그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사정 뻔히 말씀드렸고, 속상하게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네? 제발요. 어머님께서 충분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정말 순수하게 사정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량한 학생은 절대 아니었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저도 충만 씨 너무 사랑합니다. 아휴, 환장하겠네.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고, 절대 어른 말에 토달지 말고, 알겠어?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충만 씨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저에게 지켜야 할 며느리 3계명을 알려주었어요. 첫째는 어른들 말에 토달지 않는다. 둘째는 남편은 하늘같이 떠받든다. 셋째는 내 말이 법이다. 이 3가지 조건을 걸었고 전 순순히 약속하며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처음엔 이 3계명이 조금은 어이도 없었지만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그동안 친정 부모님에게 대못을 박은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졌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도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진 말만 했지?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는지 이제 내가 돈을 벌어보니 알 것 같아. 그때 엄마 아빠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어. 미안해요 정말.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준 거.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 은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내가 죄인이지. 요즘엔 그 검정고시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네, 알겠어요. 나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넌 지금까지 충분히 너 할 만큼 했어.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 축하해, 우리 딸. 부모님과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에선 저의 학창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려지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죠. 당분간 시댁에 함께 살 예정이었던 저는 앞날이 아득했지만 예쁨 받기는 내 할 도리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견뎌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각오한 일이었지만 저에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고된 생활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은 참을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얘, 넌 지금이 몇인데 밥도 안 안치고 뭐하냐? 애비 출근해야 하는데. 에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얼른 밥 차려. 죄송해요. 얼른 차릴게요, 어머님. 누룽지 혹시 드실래요? 제가 누룽지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데 어떠세요? 뭐? 기똥차? 참난 말이라고? 어휴, 무식해.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얼른 밥이나 안 쳐라. 너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말 안 쓰도록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면 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기는 개뿔.
네가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내가 이러겠니? 아니 어쩌다 중졸을. 아유 한심해 진짜. 엄마 그만하세요. 중졸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미나가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검정고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중졸 소리 좀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아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어미한테 눈 파락파락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아휴 참나.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보아도 어머님은 더하면 더했지 그만하시지 않으셨죠.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럴수록 전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쉴 시간 없이 움직였어요. 전 어머님의 개인 비서였죠. 아버님이 안 계신 남편은 어머님에겐 하나뿐인 아들 그 이상이었고, 전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어머님의 비서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실 때면 늘 대동하고 전 차에서 어머님의 담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면박도 일삼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았던 건 언젠가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거니, 언젠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할 날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냥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도 싶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의 무시와 모욕을 견뎌내며 꿋꿋이 이악 물고 버텨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어머, 며느리 진짜 잘 얻었다. 어쩜 얼굴도 곱고 이렇게 상냥해? 그리고 너 이렇게 올 때마다 태워다 주고 태우러 오고 보통 정성이냐? 며느리 아주 잘 얻었네. 부럽다 얘. 우리 중에 네가 제 며느리는 최고로 잘 얻었다. 착하기도 하지. 아 착하긴 뭐가 착해. 그럼 자기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일자무식 걷어줬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어디 자기가 시집이나 갈 수 있어? 저학력 가지고? 어휴 창피해서 내가 여기서나 말하는 거지. 어디 가면 말도 못해. 그래도 넌 복 받은 줄 알아. 요새 며느리가 어디 시엄마 꼴 보니? 우리 며느리 봐라.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거. 학력 다 소용없어. 잘난 며느리 얻으면 그만큼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한테 잘해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밥 떠먹여줄 사람 아니냐? 웃겨? 우리 아들이 날 챙겨주지. 저것이 퍽도 날 챙기겠다. 안 그래? 하여튼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창피해서 너 만날 때나 데리고 다닌다. 밖에서 다 들리도록 저렇게 얘기하는 어머님에게 모욕을 받는다는 생각은 참 많이도 들었지만 꿋꿋이 견뎌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견디지 못하는 것 하나는 바로 친정의 욕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부모님 욕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어머님께 대들었죠. 어머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뒷목을 잡으셨고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똑같이 대들었을 것 같아요. 제 욕은 하셔도 되지만 하나뿐인 우리 부모님 욕은 절대 참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과는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님은 저를 못 견뎌 하셨고 저 역시 너무 힘든 나날이었어요.
어쩜 사돈들은 널 이렇게 가르쳤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고도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어휴, 한심해. 진짜 널 보면 니네 부모님도 한심해. 무식해가지고 창피해서 원. 어휴, 짜증나. 뭐라고 하셨어요? 무식이요? 어머니는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그 시절에도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힘든 시절 아닌가요? 그런 제 상황 하나도 헤아려 주시지 않고 무조건 무식하다느니, 친정에서 못 배웠다느니, 그런 어머님은 얼마나 잘 배우셨길래 사람 면전에 대고 이렇게 욕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유식한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뺨을 갈기셨죠. 얼마나 아찔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성을 잃은 전 저도 모르게 맞대응을 하며 어머니 얼굴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놀란 시어머니는 악을 써대며 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모욕은 정말 세상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고얀 것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똑같이 손을 올려? 그럼 그렇지. 왜 그렇게 쥐죽은 듯이 있나 했다. 네 본성이 이거지? 배운 것도 없이 와가지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어휴, 복장 터져 내가. 이런 것을 며느리로 삼았다니. 독한 것. 네 본색이 이거지? 어머님이 먼저 저희 부모님 욕하셨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저 어머니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냥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리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잘 좀 지내면 안 되는 거냐고요. 내가 너 같은 무식한 애랑 상종을 할 것 같니?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라. 내가 널 내 며느리로 인정하나? 그래요. 그럼 저도 어머님 그냥 제 어머니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네요. 안 그래요? 그래. 바로 이게 네 본성이지. 어떻게 숨겼니? 나쁜 것. 너 같은 건 애초에 들이질 말았어야 했는데 참나 원. 전 어머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고충을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일자무식 며느리인 너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였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님은 절 받아주지 않았고 저도 이런 노력에 지쳐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도중 저희에겐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무 기쁜 나날이었죠. 내가 그럼 아빠가 되는 거야? 축하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내가 더 잘해줄게. 고마워. 아직까지 얼떨떨한데 그래도 너무 좋다. 완전체가 된 기분이야. 어머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나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좀 나아질 거야. 어머님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다. 우리 진짜 좋은 부모가 되자.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머님이 혹시라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조금은 풀리실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날, 어머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딱히 좋아하시지도 싫어하시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죠. 엄마, 미나 임신했어요.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래. 기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뭐? 임신? 에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할머니냐? 뭐 그래도 가질 때는 되긴 했지.
그래, 몇 개월쯤 된 거야? 아직 8주예요. 안정기여서 12주까지는 조심해야 한대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신 거. 나도 이제 아빠라니. 조심은 무슨?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때는 내배고도 내과에 빨래하러 다녔는데 무슨? 나약게 빠진 소리지, 안 그래? 네, 맞아요, 어머니. 제 할 일은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까 절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언의 긍정이라고 생각했죠. 조금씩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달을 품었어요. 아이를 가지는 와중에 얼마나 준비할 게 많던지 남편과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역시나 저에게 한 소리 하려고 부르신 거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 출산 준비는 다 했니?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겠다. 자, 여기 나도 널 위해서 이렇게 선물 하나 준비해 보았어. 아, 뭐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잘 쓸게요. 지금 뜯어봐도 되죠? 시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은 다름 아닌 국어 사전이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동안 어머님은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이 책의 뜻은 뭘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깔아뭉개려고 일부러 준비한 사전이었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줬겠니? 애한테 안 부끄럽겠니? 그거라도 보면서 공부 좀 해. 나중에 무식한 엄마 소리 듣지 말고. 네? 지금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저 같은 무식한 엄마 책이라도 보면서 공부하라는 뜻인가요? 아, 기가 막혀. 잘 알아듣는구나. 그래. 일자무식 중졸 엄마 밑에 나오래가 뭘 보고 배우겠니? 그 전에 네가 사전 좀 달달 외우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였고 국어사전으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원래도 모욕과 조롱을 일삼았던지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왔고 전 어머님에게 국어사전을 다시 드리고 말하였죠. 정말이지 짜증났었거든요, 그때는. 아니요,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사전을 보나요? 핸드폰에 다 나오는 걸. 걱정해 주셨는데 필요 없게 됐네요. 그리고 전 제 아이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줄 생각이에요. 인성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다한들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부터 배우면 되겠어요? 할머니 닮았으면 그렇겠죠. 벌써 무섭네요, 어머님. 아기 태어나면 자제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부하가 치민다는 듯이 국어사전을 집어던졌고 부들부들 몸을 떠셨죠. 어차피 제가 잘한다 한들 더 저를 깔볼 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 얼마나 곱던지 모든 분노와 화났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드디어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와, 당신 닮아서 눈 쌍꺼풀 진 거 좀 봐. 너무 예쁘다. 아들인데도 딸같이 예쁘게 생겼네. 수고했어. 이 아이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키워야지. 자기도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정말 잘해보자. 알겠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전 아이를 케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결과 다시 부동산 일을 해보자였습니다.
원래도 하던 일이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같이 일을 했던 소장님께 연락을 하여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시작하였죠. 다행히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전부터 부동산에 감각이 있던 저는 역시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부동산 경매도 했었던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감을 되찾아갔어요. 역시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역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렇게 전 퇴근 후 아이를 육아하고 오전엔 출근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절 무시했죠. 중졸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싸돌아다니니? 우리 아들 육아휴직으로 고꾸라트려 놓고, 에휴. 두고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충만 씨 육아휴직이라 복직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일은 해야죠. 아휴, 꼬박꼬박 말대도 파는 꼬락서니. 그렇게 며느리 3계명을 일렀거늘. 속이에 경에 끼지? 나 원참, 에휴. 엄마, 그만 좀 해요. 미나가 그래도 나서서 뭐라도 하겠다는데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저도 지겹네요. 우리 아들도 저것이 다 망쳐놨어. 착했던 우리 아들인데 이제 저거한테 푹 빠져가지고 안 그러냐? 에휴, 못 살아. 엄마가 자꾸 그러면 저만 힘들어져요. 미나한테 제가 얼마나 미안한데.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 잃고 싶지 않으면. 어머님은 저를 보면 늘 한숨을 지으셨고 혀를 차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에게 기필코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악 물고 열심히 달렸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법원을 찾아가 돈 될 것 같은 경매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죠. 아이에게 꼭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갓난쟁이 아이를 떼놓고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제 자라온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달린 결과 전 출산한 지 100일 만에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전부터 하던 일이기도 하고 아이 낳기 전 참여한 부동산 경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100일째 날이 되던 날 아이 100일이며 축하해 주러 오신 친척분들과 어머님에게 남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절 쳐다보았고 전 위풍당당해져만 갔죠. 100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가 투자한 부동산들이 지금 엄청 대박나서 저희 집도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동산이라니. 제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럼 그동안 일하고 다녔던 게 부동산 일이었니? 네, 어머니. 여기 제 명의로 된 것들이에요. 결혼 전부터 저 부동산 일 했었던 거 아시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투자한 것들이랑 경매 낙찰받은 거 위주로 번 돈들이에요. 이제 저희끼리 나가 살게요. 애가 어머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어머님 보고 배울까봐 무섭네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결정해. 당신 나 그동안 살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당신도 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해. 다신 어머님 안 보고 싶어. 학벌로 무시하는 어머님, 이제 난 돈으로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친척들도 차례대로 졸도하였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중졸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방 속에 앉아 어머니를 깔보는 모습들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그리고 그중 한 분은
어머님께 이러시더라고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저렇게 똑소리 나는데 정말 며느리 잘 뒀다 언니는. 언니가 얼마나 구박했으면 저렇게 애가 한이 맺혔겠어. 언니가 얼른 사과해. 언니가 어디 동방성 며느리 볼 수 있는 주제요? 평범한 충만이 뭐 볼 게 있다고. 요새 대학 나와봤자 다 중소기업 취직해서 돈 200도 벌기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똑소리나. 어휴, 부럽다, 부러워. 내가 며느리 잘 두긴 했지. 아니, 그럴 줄 알고 내가 제일 허락한 거라니까. 어디 저런 능력이라도 없으면 허락했게?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태도가 달라졌지 뭐예요. 너무 가소롭고 가증스러웠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더욱더 실망스러웠죠. 원래 기대란 전혀 없었지만 어머님의 이런 행동으로 실망감이 더욱 배가 되었거든요. 아니, 그래? 고생했네. 뭐 내가 너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지? 옆에서 이렇게 채찍질 해주니까 네가 자극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러니? 내가 너 이렇게 크게 될 줄 알고 진작 그렇게 했던 거야. 넌 어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네가 그럴 깜냥도 안 되려면 내가 어디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알겠지? 너 이래야 하니까 애는 내가 봐주마. 뭐하러 도우미 아줌마 쓰면서 남의 손에 애를 키우니? 이 할머니가 있는데 안 그래? 아니, 됐고. 당신은 나한테 그동안 모욕만 준 사람이야. 이제 와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됐어. 난 당신 안 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사람이란 거 알았으면 그동안 노력도 안 했을 거야. 난 내가 공경하고 잘못이면 변할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이렇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어이없다 정말. 그리고 우리 규민이 키워준다고요? 당신 인성 닮을까봐 무섭네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는 줄만 알아요. 자기, 알아서 해. 나 이제 어머님 안 볼 거니까. 자기가 어머님 선택하면 나랑 우리 규민이랑은 끝인 줄 알아.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이제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쟤 말하는 꼴 좀 봐. 어디 못 배운 티를 여기서 내고 있어? 내가 아주 띄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또 없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만.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미나 좀 괴롭히지 마요. 전 이 말을 끝으로 바로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뒤따라 헐레벌떡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동안 제가 많이 당했던 걸 눈으로 보고 같이 안타까워했던 터라 아마 제가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딱히 없기도 했고요.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어머님과 다시는 왕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다행히 남편도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소. 그동안 고생했소. 한순간에 전륜을 끊어낼 순 없겠지만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최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싫다면 안 만나도록 할게. 그러니까 안심해. 규민이랑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그리고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하자. 다행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면서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둥
이혼하게 만들 거라는 둥 모진 소리를 했지만 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남편도 처음엔 완벽히 어머님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점차 어머님이 제 욕만 하는 것을 보고 끊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은 남편과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 그리고 작년엔 검정고시도 취득하여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득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 야간대학이라도 가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육아와 부동산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기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은 제발 손자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지만 제 속이 좁은 건지 아직까지 중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세월이 잊혀지지가 않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옛 기억을 회상시키니 화도 나더라고요. 완벽할 순 없겠지만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도록은 꼭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